해볼까요?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사실 방법이 엄청 많잖아요. 과학적인 증명에 의한 것도 있고 일단 내면적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엄청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 내 성격, 성향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주는 예측하기 위한 학문이 아니고 예비하기 위한 학문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대체적인 흐름에 언제 내가 어떤 흐름이 더 강해지느냐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올해 병오년은 흐름에 대한 강세 업다운이 되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알고 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내 삶을 제일 잘 아는 건 나 자신뿐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느낀 게 제일 얘기해야겠더라고요. 삶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얘기해야지 이상에서 만난 내담자나 지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 결국 제 3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경험을 통해서 올해를 유의할 포인트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왜냐? 제 사주에도 오화가 있고 마침 올해는 병오년이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 간략하게 적었는데 천간은 위력적이지가 않아요. 천간이 뭐냐? 천간이 이제 위에 있는 글자 병화, 아래에 있는 글자 오화. 천간과 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천간은 정신적인 색이거든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이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지지의 오화는 내 삶에서 정말 느낄 수 있는 사건 사고와 연관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지의 포인트에 좀 더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몇 가지 적어놓은 게 자, 오, 축이거든요. 살면서 좌우충도 겪어봤고 오자영도 겪어봤고 추고 원진도 겪어봤거든요. 제 경험을 본인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시면 훨씬 더 유용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지와 월지가 있잖아요. 연지와 시지 실제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크게 좌우되지 않고 좀 미약해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일지와 월지인데 특히 일지에서 아주 특이점이 많이 보였어요. 물론 개개인의 사주 원국의 글자를 다 따져봐야 해서 이거는 뭐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이야기는 좌우충이에요. 다른 영상들 같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수와 오화라는 정반대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정오와 자정, 한낮과 한밤이 만나는 때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분명 충돌이 일어나겠죠. 무엇을 의미하냐? 충돌은 결국 변화를 의미합니다. 삶에서 좋은 변화던 나쁜 변화던 결국 변화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과거로부터 계속 전해져 온 학문이기 때문에 사주에서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삶이 복잡다변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이 변화의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변화를 이제 좋은 의미로 해석하고 공부하시는 분마다 각자 분석을 하겠지만은 저는 목과 화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일지에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 해보면은 일지 자수와 오화 살면서 좌우충을 맞았던 시기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오래 만났던 연인이랑 헤어졌는데 일지에 좌우충이 들어올 때는 이별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넘어갔을 일도 좀 더 불화의 씨앗이 되기 쉽고 좌우충이 발생하는 자체가 그간 덮어져 있던 게 깨지면서 튀어나오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 배우자나 애인의 숨겨있던 어떤 진실이 드러날 수 있죠. 뭐 주식이라던가 이 사람이 나 몰래 뭐 빚을 내서 뭘 하고 있었어.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나 몰래 뭐 다른 뭐 이성과 바람을 폈어. 이런 걸 알 수 있기 쉬운 해예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측하는 게 아니고 예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변화와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때를 대비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기댈 수 있는 뭐 주변 지인 가족, 여러 이런 심리적 보루를 만들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걸 닫아놓고 가는 방법도 있겠죠. 저도 이제 꽤 예전 얘기입니다. 그때가 이제 경자년이었고 원래 경자년은 저한테 그렇게 나쁜 해는 아닌데 지지에 충이 들어왔을 때가 좀 힘듭니다. 과거에 6, 7년 정도 장기 연애를 했어요. 짧은 연애만 해보다가 그게 아마 진짜 제 첫 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제 부모님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해준다고 느꼈습니다. 아빠 같지만 베프 같고 그런 정신적인 지주? 그만큼 여러 가지 헌신적 자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생생하진 않는데 잊혀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날은 같이 있던 밤이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촉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핸드폰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는데 이상하리만 핸드폰이 너무 깨끗해요. 그 깨끗함이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찾아봤습니다. 이건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딱 숨겨진 카드 내역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손이 벌벌 떨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떨리는 손으로 그 내역을 제 핸드폰으로 다 찍고, 왜냐면 증거를 확보해둬야 되니까 결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를 깨웠어요. 네가 바람핀 거 알았다. 나 여기 있지 않고 돌아가겠다. 혼자 갔으면 됐는데 태워다 달라고. 변명을 제가 듣고 싶지도 않긴 했거든요. 근데 상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 때문에 진짜 끝났다. 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이미 서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돌아와서 누울 정신도 없이 앉아있는데 몸과 마음이 이어져 있다고 정말 이 가슴께 어떤 고통이 몰려오더라고요. 누가 진짜 푹 하고 칼을 꽂은 것처럼, 실제로 칼이 찔린 건 아니었지만 이 가슴께를 이렇게 막 줄줄 뭐가 피가 흐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한 며칠간은 남자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진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러고 길에서 연인을 보면 저 남자도 저 여자 속이고 있겠지?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두 달 정도는 제가 이제 본가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혼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야 모두 옛일이 됐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때 그 상처나 뭐 불신 같은 걸 극복하려던 노력도 해야 했던 또 사연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경험이 일지의 좌우축을 설명할 때 떠오르는 사례가 됐어요. 제 경우에는 연운, 그러니까 한 해의 흐름으로 들어오는 좌우축, 배우자 연인 자리로 깬다고 하거든요. 그런 변동으로 체감이 됐습니다. 사주 해석에서는 이런 흐름을 변동의 가능성으로 읽기도 해요. 다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는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경향으로 보는 거죠. 오늘은 자추고 시리즈 중에 좌우충 편에서 이제 제가 옛날에 겪었던 이별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그래도 뭐 저는 이제 양원축이었죠. 뭐 진짜 뭐 그런 장면을 목격한 거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일상을 붙잡을 이렇게 장치가 있었어요. 가족이나 뭐 직장이나 어떤 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게 도움이 됐던 게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게 내 잘못이 아닌 명백히 상대의 잘못일 때도 있고 혹은 내가 자초한 것일 때도 있습니다. 사건 자체는 막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삶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지는 생각보다 내 선택이에요. 결국 남는 건 그 이유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런 거였거든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은 이 일에도 내 책임이 있다. 이 일에 내 책임이 있다는 마음가짐은 그게 내 탓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에 이 사건 이후를 어떻게 정리하고 살아갈지가 결국 내 몫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 내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근데 한바탕 뭐 놀고 뭐 무개념하게 뭐 하나도 안 치우고 가버린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집에 살아야 하는 건 나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나라는. 왜냐면 자기 연민이 자기 혐오를 불러오기도 하거든요. 설령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이 사건 이후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내가 붙잡겠다는 거죠. 물론 진짜 쓰러져 있고 쓰러질 것 같은 분들에게 뭐 당장 일어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상처난 날선 감정이 아주 조금씩 무뎌지고 천천히 소화되고 다시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회복력과 치유력을 갖고 있어요. 이겨내면 강해지겠죠. 설령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낸 그런 단단함이 남습니다.